꽃과 나비가 다투는 중입니다. 넌 언제부터 가시가 있었니? 봐, 찔렸잖아. 만약에 가시를 없애지 않으면 다신 찾아오지 않을 거야. 나비가 말하자, 없애라면 없애겠어. 근데 말이야, 어제는 네가 가시 있는 꽃이 훨씬 향기롭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꽃이 대꾸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TV 끄기 운동 결과 그날 시청률이 5% 하락했다고 하죠.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민방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이 국회로 넘겨졌을 즈음 일선 방송인들이 이 새 방송법 저지 투쟁에 나섰었어요. 민방을 허용할 경우 모든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저질화될 거라는 것. 이것이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방송국이 하나 더 생기면 좋다. 기존 방송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꽃과 나비의 다툼.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걸까요?
여름이 빨리 가고 눈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녀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박재용 씨. 우리 영화 겨울 여자에 삽입된 바하의 폴로네이즈, 패트릭 갈로의 플루트 연주였습니다. 경기도 하남 신장 일동의 유경연 씨. 친구 혜진이 일명 영어로인데 제가 한국화된 발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색시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숭인이동의 최혜정 씨, 그리고 인천 북구 부평 5동의 구인정 씨의 사연도 감사하고요. 자,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이준호 씨, 방위 소집 해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도시락 싸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얼마 전에 하이텔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름을 잘못 읽어드렸어요. 장재원 씨라고. 그래서 다시 이분이 장재홍 씨인데요. 하이텔에다가 사나이 앞길을 막으시렵니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나이 앞길을 막을 뻔했네요. 대신에 음악 띄워드릴게요. 어떨까요? 영화 그리즈 중에서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입니다. 서울 구로구 시흥사동의 추화영 씨도 들어주십시오. Summer Night. Summer loving had me a blast. Summer loving happened so fast. I met a girl crazy for me. Met a boy cute as can be. Summer days drifting away to other summer nights. Tell me more, did you get very far? Tell me more, like does he have a Swim by me, she got a cramp. He ran by me, that was so damn. I saved her life, she nearly drowned. He showed up, splashing around. Summer sun, something's begun, but the summer nights. Tell me more, Let's put up a fight. Took a bowling in the arcade. we went strolling, drank lemonade. We made out under the dock. Closed down, just to cry. Summer fling don't mean a thing, but the summer nights. Tell me more, but you don't gotta brag. Summer heat, boy, no music, but the summer nights. Tell me more, but you give me a friend. It turned cold, that's where it ends. So I told her we'd still be friends. Then we made our true love vow. Wonder what she's doing now. Summer dreams ripped at seams, but the summer night.
해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콘택트 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나온 세계인의 콘택트 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Crying Game.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자, 준비됐지? 700에 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칼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에이,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에 9908.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그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얼큰하게 끓여 먹던 그 맛. 와, 스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삼양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자. 당신은 누구의 먼 바다인가? 아니, 당신은 누구의 불시인가? 사랑을 보호받지 못하고 서성이는 분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자의 남자. 도서출판 해냄. 짜증나고 답답할 때 저는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700에 5900, 퀴즈를 즐기고 싶으면 700에 9900을 누른다고요. 5900에서는 조갑경 언니가, 9900에서는 김원준 오빠가 즐겁게 해주거든요. 700에 노래는 5900, 퀴즈는 9900이에요. 아셨죠?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에 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에 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얘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소한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알려줬지 뭐. 700에 8788. 그랬더니 내 사소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자 700에 8788.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를 넘어서는 디즈니 최고의 역작 알라딘.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빛나는 알란 맨켄의 A Whole New World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라딘. 좋은 음악 서울음반. 좋은 방송 FM 영화음악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처음으로 들려드릴 것은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상도동의 명형석 씨, 그리고 성동구 중곡 2동의 김경주 씨가 듣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영화 파워 오브 원 중에서인데요. 레인메이커로 통하는 PK의 지휘로 감옥에서 죄수들의 콘서트가 열리죠. 그런데 그 콘서트가 열리는 중에 흑인 기일 피트, 모건 프리먼은 영국 간수의 몽둥이에 맞아 숨집니다. 그때 그를 기다리면서 지휘하고 있던 PK는 뭔가 낌새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달려가죠. 그리고 쓰러진 피트를 만납니다. 그때 피트는 숨이 가빠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 덕분에 모든 종족은 하나가 되었다. 자, 이 장면까지 들어보죠. 대구 비산 1동의 임명주 씨, 같은 대구 내당 4동의 현창원 씨, 서대문구 남가자 1동의 한진아 씨, 들어주십시오. Asambebaya memes, Asambebaya memes, Asambebaya memes, Asambebaya memes, Asambebaya memes. Himbohamte, himbohamto, himbohamte, himbo. Alien, alien, Hulaya, alien, Hulayana, Hulayana, alien, alien, Hulaya, alien. Yana. Alien, alien. This concert was your idea, wasn't it? You tricky bastard. No, boss. Don't lie to me. Your friends can't help you now. And you're going to tell me all your secrets, starting with the song. What are they singing? I don't know, boss. Go! Tell me. Tell me. They run this way. They run that way. They are afraid. We are afraid. We are afraid. You are cowards. You bastards.
Wait. No, please. All the times together. First time because of you. Rainmaker. No, please. 영화 파워 오브 원의 콘서트 장면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광주 북구 신안동의 이승환 씨, 그리고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장호민 씨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진 여인을 다룬 이 영화 워킹걸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 워킹걸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마침내 얻은 여인의 그 순수한 기쁨을 볼 수가 있죠. 테스 맥길, 멜라니 그리피스가 다시 전처럼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자기 자리에, 바로 그 비서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무실 입구를 슬쩍 보니까 다른 여인이 자신의 상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그 검은 머리의 여인이 나와서 말합니다. 아, 당신의 자리는 저기입니다. 그때 테스 맥길, 멜라니 그리피스는 믿지를 않죠. 아, 나는 내가 비서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 자신의 비서, 새로운 비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게 커피 심부름을 할 필요도 없고 자질구레한 그 밖의 심부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그저 테스라고 부르면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해나가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 비서가 나가자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예, 맞춰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 그리고 모든 사람의 꿈, 그 미국인들의 꿈이라고 하는 맨하탄 거리의 그 거대한 빌딩이 커다랗게 보여지죠. 그때 흐르는 노래입니다. 칼리 사이먼, Let the River Run. Ms. McGill. Yes. That's your desk. In there. I don't think so. Oh, yes. I sit out here. Sorry, I thought the secretary would sit out here. That's right. I'm the secretary. If it's okay, I prefer assistant. You've got a 10 o'clock meeting with Slater from development here, 11 o'clock with Donahue from logistics, his office on 23, and lunch with Mr. Trask, his office downtown, 1 o'clock. It's all right there in the computer. Just hit Shift S for your schedule. When I saw you in here on the phone with your feet up, I figured this was your office. I'm sorry about that, Ms. McGill. It won't happen again, ever. It's okay. Maybe now would be a good time to go over what you expect of me. I expect you to call me Tess. I don't expect you to fetch me coffee unless you're getting some for yourself. And, the rest we'll just make up as we go along. Okay? Okay. I'll be right outside if you need anything. Fine. Finn, guess where I am? Silver cities rise, the morning light.
영화 워킹걸의 Let the River Run, 칼 사이먼의 노래였습니다. 대구 동구 동호동의 도현진 학생 잘 들으셨죠? 자, 이 시간에요. 아주 아픈 몸을 이끌고 영화 읽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성희 씨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 5, 6월에 누구도 안 걸린다는 그래서 7월이라서 아마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동안 영화음악 2%의 애청자분들께서 그동안 제 평론을 들으시면서 영화를 그렇다라면 달리 볼 방법은 없나요? 라는 많은 엽서들이 왔었는데요. 사실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것 외에는 정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많이 보면서 조금 더 제가 도움을 드리자면은 바로 오늘과 같은 방법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특별한 영화를 다시 본다기보다는 방학도 되시고 하셨으니까 어떤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 우선 영화광의 첫걸음은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화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트리포라는 이 누벨바그 감독 말에 의하면은 한 영화를 두 번째 볼 때 비로소 영화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화를 다시 보는 것은 결코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이거나 또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것을 읽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 이상 다시 볼 만한 영화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영화란 누구나 다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영화란 카메라로 찍는다는 평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참 이것은 카메라로 찍는 것이지 하며 화면에서 카메라의 존재를 발견하는 바로 그날부터 이제 영화 폐인 생활에 접어드신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영화 화면에서 하지만 카메라를 발견해내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카메라를 쫓아가다가도 그만 이야기의 함정에 빠져서 카메라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인디아나 존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높은 높이로 떨어지고 달리는 궤도 열차를 쫓아가다 보면은 카메라를 놓치기 딱 십상입니다. 크라잉 게임에서 제디 비슨이 옷을 벗는 순간 카메라를 놓치고 화면에 입이 쩍 벌어져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쫓아다니기 일쑤입니다. 뽕네프의 연인들에서 뛰어놀던 두 연인 위로 폭죽이 터지는 바로 그 장면부터 카메라를 놓치고 이야기를 쫓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러한 그 이야기의 함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형식을 완성시킨 것을 이른바 헐리우드의 고전적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헐리우드에는 그 세 가지 화면 양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영화를 볼 때 대화 장면을 보여주죠. 대화 장면을 보여줄 때 흔히 두 사람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을 가상적 상상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미지너리 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선을 그은 다음에 카메라는 두 개의 사람의 그어진 선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다시 90도를 그은 다음 거기서 45도를 그어서 카메라는 45도 각도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번갈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얼굴을 마주 볼 때 45도 각도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90도 각도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카메라는 45도 각도에 서서 영화를 보는 관객을 그러니까 제가 정은임 씨를 보는데 정은임 씨를 보는 카메라의 위치는 제 위치가 아니라 45도 비스듬한 각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관객이 정은임 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카메라로 교묘하게 바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하는 사이 속에 관객은 늘 끼어 들어가서 바로 자기가 주인공과 얘기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헐리우드의 화면 양식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화면 구도라는 것을 헐리우드에서는 이른바 투샷, 그러니까 한 화면 속에 두 사람을 보여주는 것을 일반적인 화면 구도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헐리우드에서 이것을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놨는지 프랑스에서는 투샷을 블랑 아메리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샷이라고 부릅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화면에 장르의 규칙과 스타 시스템을 교묘히 결합시키는 조합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섞어서 보여주면은 관객들은 거의 화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야기를 따라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중심의 영화 양식은 영화에서 감독의 목소리까지도 지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헐리우드의 양식은 헐리우드에서 완성되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영화를 완성시키는 일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헐리우드에서 완성되었다는 별다른 설명 없이 우리나라의 영화과에서도 이것을 일반적인 영화 찍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문법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철의 규칙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그렇게 되면 헐리우드적인 방법을 뛰어넘으려면 이것은 감독의 독창적인 전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영화를 찍어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헐리우드 바깥뿐만이 아니라 헐리우드 내부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움직임들이죠? 그렇죠.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것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그러나 감독이 그것을 독창적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실험적으로 찍으면 된다고 얼핏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찍는 날에는 관객이 그 대신 영화 감독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그것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와 역사라는 더 큰 틀을 끌어들여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영화를 다시 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핏 듣기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야 뭐 당연한 얘기지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제임스 폴리의 글렌 갤리 글렌 로즈는 거의 철저하게 헐리우드 바깥의 방법으로 찍고 있습니다. 또 모리스 비알라의 반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밀 쿠스트리차의 집시의 시간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반헐리우드적인 영화 방법으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도 또한 그러합니다. 문제는 영화광들 중에서, 특히 아마추어 영화광들 중에서, 초보 영화광들 중에서 그 독창성을 신기한 영화와 착각해서 그것이 마치 독창적인 영화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이를테면 라르스 폰 트리에 감독의 유로파 같은 영화가 아주 그 전형적인 영화일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죠? 바로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확하게 찔러주신 건데요. 소위 독창적인 명장면은 이 명장면들을 예쁜 화면과 착각하거나 심지어 속임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광들이라면 당연히 장면이 예쁠 때 오히려 그 순간 긴장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쁜 장면이 나올 때 야라는 감탄사 대신에 지금부터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클로드 르르시 감독의 영화가 바로 그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진짜 명장면들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아마도 입문서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명장면이란 거기에 깨우침이 있는 장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장면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삼류 명장면이란 예쁜 장면을 만들어서 관객을 감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만 좋고 약간의 감수성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화 감독들보다 CF 감독들이 아마 훨씬 더 잘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쁜 장면은 일단 자격 상실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2등급인 일반적인 명장면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명장면은 영화의 테크놀로지를 동원해서 이것을 상상력과 연결시켜 연출해내는 장면입니다. 이런 경우는
영화 언어의 진화라는 점에서는 사실 보고 배울 만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명장면이 있습니다. 이 진짜 명장면들은 얼핏 보기에는 그것이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십 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서 감독이 그려내려는 세계관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없이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연출했는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명장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감독의 세계관까지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너뛰는 바로 그 순간 관객은 삶에 대한 더 높은 단계로의 깨우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명장면은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깨우치게 해주는 것, 감정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거기서 진실에 관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말 명장면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객 자신이 스스로 각자 깨우쳐야 됩니다. 때로 평론가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잘난 척하면서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평론가들이란 일반적인 명장면들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진짜 명장면들은 관객 자신이 직접 느끼고 깨우치는 도리 외에는 정말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를 들어드릴 테인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예는 그 한국 영화서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어떤 영화죠? 최근에 가장 손님이 많아지는 한국 영화가 있죠. 서편제요? 네, 맞습니다. 그 임권택 감독의 영화인데 저는 서편제를 보신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 나오는 정지 카메라의 이른바 롱테이크, 그러니까 화면을 편집하지 않고 장시간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엄지손가락을 내미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권택 감독의 진짜 롱테이크 명장면은 오히려 저는 길소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소틈 중에 상당수의 관객들이 정작 이 장면이 롱테이크라는 것을 놓치는데 잠자리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전쟁 때문에 헤어져서 그리고 온갖 고난을 겪은 다음 그 만남의 광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두 사람이 만나고 남자는 이 역할을 신성일 씨가 하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는 눈먼 그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 눈먼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옛 사랑을 잊지 못하고 시간만 나면 돈만 생기면 옛 연인이었었던 김지미를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딱 눕는 순간 아내는 직감적으로 오늘 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압니다. 카메라는 정지되어서 잠자리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여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오늘 당신 그 여자 만났죠? 신성일 씨는 멈칫합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말을 피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토록 찾아다녔다는 그 화영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때 카메라에서 신성일 씨가 일어나 카메라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여자는 앉아있고 신성일 씨는 화면 바깥에서 마지못한 목소리로 만났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오고 가다가 그런데 당신 정말 어쩌려고 그래요 하며 이 여자가 일어나서 같이 앉는 순간 카메라 옆으로 약간 이동하여 두 사람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같이 보여주고 대화하다가 신성일이 카메라로부터 고개를 돌려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성일의 뒷모습만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명장면으로 꼽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화면 바깥으로 사람을 집어넣었다 다시 빼고 고개를 돌려 표정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화면으로 보기엔 결코 예쁜 장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 정말 아닙니다. 신성일 씨를 화면에서 빼내는 것은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은
화면 내에서 신성일 씨를 집요하게 지켜보는데 신성일 씨가 나 그 여자 만났소라는 대답을 하는 것은 정말 그 남자에게 부끄러움과 고통입니다. 주인공들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살아온 이 인물들은, 한국의 근대사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이라면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첫 번째 의문과 임권택 감독은 두 번째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걸 한국 사람들은 정면으로 바라보는가?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 고개를 피합니다. 그 순간 눈길을 떨굽니다. 그 순간 목소리는 듣지만 그 얼굴을 기어이 확인하지 않는 것이 한국인들의 감정이고 한국인들의 도덕이고 한국인들 내면에 깔려있는 유교적인 사고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개를 돌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에서 더 깊은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슬픔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4분 10초의 롱테이크는 서편제보다 1분이 짧은 이 롱테이크는, 그러나 서편제의 롱테이크보다는 훨씬 깊이가 있고 거기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롱테이크가 훌륭한 점은 화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왜 이것이 발견하기 어려웠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감독은 이 영화 속에서 이것을 겉멋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려낸 것이고, 이 영화의 흐름과 형식이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관객들은 거기서 낯선 화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롱테이크 장면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유럽의 영화 평론가들을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바로 저것이 한국적인 화면이고 한국적인 리얼리즘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현실을, 역사를, 진실을 그대로 찍어내서 얼마나 거기서 역사를 끌어내는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그 사람들의 역사와 그 사람들의 진실과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들의 감정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담느냐 문제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한국적인 화면 스타일, 한국적인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길소뜸과 연관 지어서 역시 또 한편의 아시아 영화인 비정성실도 아주 우리가 그 진지하게 바라볼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음악을 듣고 한번 계속할까요? 예, 그럴까요? 비정성 씨의 테마 듣고 얘기 계속하죠. 비정성 씨의 테마 제1편주곡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정성 씨에서는 어떤 명장면이 있나요? 우선 그 비정성 씨를 찍은 후시오 시엔 감독의 영화 스타일을 잠깐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후시오 시엔 감독은 정말 그 독특한 자기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영화 감독, 특히 서구 영화와 비교해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것은
눈높이의 공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라는 것은 네. 사람의 눈높이보다 약간 높은 데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후샤오시에는 카메라와 등장 인물의 눈높이가 같거나 조금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는 네. 사람을 존경의 태도로 바라봅니다. 그는 어떤 등장 인물이든지 네. 그 사랑을, 자기 인물에 대한 애정을 존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인물들은 유난히 그 창문 근처의 실내 공간에 앉아있는 구도가 많습니다. 창문이라는 것은 주거 공간 속에서 실내와 외부를 연결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그는 대만 사람들이 외부와 관계하는 방법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보기 드물게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감독인데 영화 중에서 이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어느 날 밤 주인공과 그 아내가 자고 있는데 빨치상 활동을 하고 있던 아내의 오빠가 잡혔다는 편지를 갖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자, 일반적인 영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지지를 보여주겠죠. 그리고 그거 읽는 아내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아내와 둘이 부둥켜 안고 울거나 아니면 읽다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거나 또는 그것을 와라 껴안는 이런 장면들이겠죠. 그런데 이 장면은 역시 롱테이크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들보다 약간 낮게 무릎을 꿇고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화면을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앉아서 편지를 양조위가 읽고 신수분에게 건네줍니다. 아내가 그 편지를 읽습니다. 읽다가 갑자기 편지를 내려놓고 옆에 있던 아이를 올려서 우유를 먹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이를 내려놓더니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때 남편이 말없이 그 아내를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서구적인 연기 방법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을 오히려 반대하고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 후샤오시에는 놀랍게도 바로 이 순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단 하나의 순서만 틀려도 감정은 순간적으로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것을 후샤오시에는 여기서 감정을 끌어내고 슬픔을 찾아내고 거기서 아시아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고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곳은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본 것은 프랑스 관객들하고 같이 보게 됐었는데요. 프랑스 관객들이 이 장면에서 상당수가 손수건을 꺼내들고 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외인 것은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될 때 이 장면을 할 때 바로 그렇습니다. 하품을 하면서 영화가 왜 이렇게 지루해라는 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시아적인 것을 읽어주는 것은 저쪽이고 같은 아시아 사람으로서 이 장면에 대해서는 아니 뭐 장면이 왜 이렇게 따분해 울던지 뭔가가 나타나야지라는 태도를 취하는데 아시아 영화를 보는 방법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즉 아시아의 감정을 이 감독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똑같은 시츄에이션인데 감독이 보여주는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 장면뿐만 아니고 이 장면이 아주 그 전형적으로 드러난 예인데 그 다른 장면들을 보면 후샤오시 감독은 비정성시해서 놀랄 만큼 술을 건네주는 장면, 얘기하는 장면, 그리고 사람이 서로 걸어 지나갈 때 순서를 갖게 되는 이 장면들을 놀랄 만큼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냅니다. 정교하게 만들어내지만 후샤오시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끌어내지 않고 인물들이 거기에서 갖게 되는 도덕적인 태도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간관계 그리고 이들이 이후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암시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성 씨는 후샤오시의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는 비정성 씨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형으로 두고 아버지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우리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나를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성 씨는 아시아라는
즉 아시아에서 영화를 한다라는 그 아시아의 미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네. 그렇다면 서구에서는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인데요. 이것은 아마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될 텐데요. 오늘은 블레이드 러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이드 러너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아마 이 영화를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감독함과 편집함 중에서 바뀐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네. 형식적으로만 보면, 드러나 있는 것만 본다면은, 잘린 장면은 나레이션과 마지막 장면이고, 새로 추가된 장면은 데커드,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의 꿈속에서 유니콘이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근데, 앞의 영화로서는 데커드가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새로 나온 감독판은 그가 레플리컨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3장면만 갖고.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영화에서, 영화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도록 하죠. 네. 데커드를 추적하는 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그는 종이를 접어서 남자 인형과 여자 인형을 만들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는 데커드가 박사가 만든 리플리컨트인 레이첼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데커드는 잠깐 낮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뿔이 하나 달린 유니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떠나가는 데커드는 그 수수께끼의 형사가 남겨놓은 유니콘 종이 인형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그 유니콘 기억은 만들어져서 데커드의 머릿속에 입력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 형사는 그 기억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 그렇다면 이 형사의 정체는 뭐겠냐는 것입니다. 그 형사는 블레이드 러너로 만들어진 레플리컨트 데커드를 쫓아다니는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는 추적 레플리컨트가 블레이드 러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들리는 보이스오버, 그러니까 화면 바깥 목소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지. 그러니까 제작자판에서 이 말은 레이첼을 향한 것이고 감독판에서는 데커드를 향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고작 2-3 장면의 차이지만 영화는 이렇게 갑자기 다른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 디렉트스 컷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졌나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그 점이었군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작자가 그것을 읽어내고 정확하게 레플리컨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은 잘라내버리고 인간이란 구성을 만든 셈입니다. 이쯤 되면 제작자가 평론가보다 나은 셈입니다. 이런 힌트가 영화의 사방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거나 남이 안 본 영화를 보는 것은 결코 진짜 영화광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똑같이 앉아서 남이 못 본 장면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그 영화가 2시간 동안 진지하게 토론하고 거기서 배우고 그리고 영화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화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화광이라면 도전하십시오. 자, 방학 중에 영화 속의 명장면 찾기, 이 보물찾기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블레이드 러너의 러브 테마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